나 나이에 민감해. 앞에 보세요. 하나 없어? 어? 하나가 없다고? 아, 그렇네. 아, 그러니까 내가 미미보다 늙어 보인다는 거지? 근데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네. 자, 봐. 봐봐. 내가 예전에 수투 가르칠 때 사실 진짜 미분계수가 어디 있어? 그냥 미분계수지. 미분계수가 뭔지는 설명했었어요. 복습을 한 번만 하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미분계수라는 거는 이런 극한값을 미분계수로 하죠. 그래서 얘가 F'A라고 정의하는 미분계수야. 맞아? 근데 이 미분계수의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정점이 한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 이해해 놓자. 정점이 하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한 안에서 움직이는 동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x는 a라는 지점 이 자체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점이 움직여서 이쪽에 달라붙거나 이쪽에 달라붙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우린 이걸 미분계수라 불러.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내신할 때도 많이 봤겠지만 이 미분계수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얘를 이제 내가 이름 붙이기를 유사미분계수야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 이 유사미분계수의 구조는 총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칭형의 유사미분계수가 존재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칭형의 유사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정리할게요. 용어는 지금 처음 봐도 상관없어요. 구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런 겁니다. 극한식을 쓸 건데 h가 0으로 갈 때 a 더하기 h, a 마이너스 h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분모에 뭐 2h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돼? 그러면 이 유사미분계수라고 내가 이름 붙인 요놈 새끼는 뭐냐면은요. 분명히 리미트의 안쪽에 평균 변화율이 들어있는 구조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랑 똑같은데 정점이 한 개가 아니라 동점이 두 개인 상태. 이걸 이제 내가 이름 붙이길 유사미분계수라고 붙인 거야. 다시 한번. 원래 미분계수는 뭐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게 미분계수가 맞아.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멈춰있는 점 하나를 향해 점이 오른쪽에서 달라붙거나 왼쪽에서 달라붙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서 달라붙는 구조를 좌미분계수라고 불렀고 오른쪽에서 달라붙는 구조를 우미분계수라고 불렀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이 같을 때 비로소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F'A라 부른다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점이 두 개가 있는 형태는 미분계수가 아니란 뜻이야. 유사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아닌 거겠지. 그치? 그래서 가짜 미분계수인 거고요. 그래서 이 대칭형의 유사 미분계수 얘 결론이 어떻게 났었냐. 얘는 구조가 잘 봐. 이거 동점이 두 개일 때 우리 문제 어떻게 풀었어? FA를 추가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나 식 안 쓰고 그냥 바로 보자. 이거 만약에 아니야 쓰자. 뭐 얼마나 걸린다고. 내적 갈등을 좀 했어요. 자, A 더하기 H에서 F, A를 뺀 다음에 2H로 나눗셈한 결과 여기에서 A-H 빼기 FA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2H를 해준 결과 이 둘의 극한이다.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럼 봐. 우리는 너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하고 너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둘을 분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의 존재성을 따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0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누어서 따져야 해. 맞을까? 그럼 만약에 h가 0의 우극한일 때는 얘는 우미분계수가 될 거고 h가 0의 우극한일 때 얘는 좌미분계수가 될 거야.
다시 h가 0의 우극한이에요. 0의 우극한이에요. 너 a보다 큰 쪽에서 a로 옵니다. 넌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너는 a보다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우미분계수, 너는 좌미분계수인데 물론 분모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2분의 1을 해줘야 될 거야. 맞냐? 그러면 h가 0의 우극한일 때는 구조 자체가 2분의 1의 우미분계수에 좌미분계수를 더한 결과가 될 거고, h가 만약에 0의 좌극한으로 간다면은 그럴 때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로 순서가 바뀔 건데 이 둘이 어때? 같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런 대칭형 유사미분계수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야? 좌우 미분계수가 각각 존재한다면 너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 그러니까 얘는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수렴이야. 즉 뭐니?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다르면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미분이 불가능해도 각각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미분계수, 대칭형 유사 미분계수는 존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약에 만났어요. 이 식을 만약에 만났어요. 그러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만약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어. 그러면 좌우 미분계수가 각각 얼마였을 거야? 미분계수랑 똑같았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얼마로 수렴하는 거야? F'A로 수렴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미분이 안 돼. 미분이 안 되는데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해. 라는 상황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대칭형 유사 미분계수. 근데 비대칭형 유사미분계수 이것도 다룰 건데 얘는 구조가 이런 겁니다. 이것도 그냥 예시예요. h가 0으로 갑니다. 잘 봐. h가 0으로 가. 근데 a로부터 mh만큼을 더할 거고요. a로부터 nh만큼을 뺄 거고요. 분모에 m 더하기 n의 h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m과 n이 같은 케이스가 뭐겠어? 위의 케이스야. 그러니까 우리는 m과 n이 다른 케이스를 다룰 거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결론이 더 단순해요. 이것도 증명 과정은 똑같은데 fa라는 거를 더하고 빼고 하는 식으로 식을 조작해주면 되거든. 그런데 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랑 그 전제 조건이 똑같냐면은 미분 가능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x는 a에서 fx가 미분이 가능해야만 주어진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존재하는 값은 얼마랑 똑같을 수밖에 없냐? f'A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대칭형 유사미분계수예요. 증명을 해드릴까요? 필요하니? 뭐 너네가 해봐. 알았어. 수방새들아 봐봐. 이거 FA 추가했다라고 해볼게. 내가 되게 단순하게 쓸 테니까 그냥 봐. m 더하기 n분의 m의 F'A의 자 우미분계수. 여기다가 m 더하기 n분의 n의 좌미분계수. 이게 h가 0에 우극할 때야. m이 양수란 전제하에.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상황이 바뀌면은 h가 0의 좌극한으로 바뀌면은 m 더하기 n분의 m의 좌미계와 m 더하기 n분의 n의 우미계 이런 식으로 더해진 게 뭐 맞죠? 네. 같아야 이 주어진 극한이 존재해요. 혹시 식 보여?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겨. 그러면은 이거 분모가 통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쳐서 식을 쓸 수 있죠.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여기서 잠깐 쓰고 지울게. m 더하기 n분의 m-n의 F'A의 우미분계수 얘랑 m 더하기 n분의 m-n의 F'A의 좌 이거랑 같아야 돼. 그런데 전제 조건 자체가 m과 n이 다르다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둘이 똑같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둘이 똑같다라는 것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둘 다 F'A로 같아야 되고 그럼 더한 결과물이 뭐가 나와? 그냥 F'A야. 그래서 이거 비대칭형 유사미분계수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미분 가능해야 존재할 수 있는 놈. 너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존재할 수 있는 놈.
이렇게 둘로 부은주면 돼. 이해했어? 됐지? 그러면 요걸 알고 있는 채로 10번 해봅시다. 아이고. 자, 볼게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 gx라는 함수가 fx를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밀고 여기다가 이상하게 생겨먹은 극한을 곱했어요. 근데 h가 0의 5극한으로 가는 상태에서 절대값 f의 x 더하기 h fx-h 이 둘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고요. 뭔 소리야. 각각의 절대값을 씌운 채로 뺐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h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 함수가 뭐라고 했냐? 너 연속 함수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gx가 x축이랑 만나는 게 4개인데 그게 다 더했을 때 7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상태야. 맞아? 자, 해볼게. 자, gx라는 함수 보세요. fx 3차입니다. 잘 봐. f의 x-3이라는 요 함수는 반드시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특이점이 있다면은 걔는 무조건 너 때문에 아마도 생길 것 같아. 그렇잖아? 아, 근데 이게 지금 식 자체가 절대값이 들어있어갖고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절대값 fx라는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을 할게. 그래서 내가 절대값 fx라는 함수 좀 보기 편하게 바꾸기 위해서 너를 hx라는 함수로 치환을 한 번만 해볼게. 됐어? 그럼 자, 그때 요 괄호로 묶어놓은 식은 h에 x 더하기 h 빼기 x-h 한 다음에 나누기 h를 취한 채로 h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식을 무언가 만났을 때 너네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지. 아, 이거 어때? x 값을 내가 1, 2 이렇게 딱 정하는 순간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랑 똑같아? 대칭형 유사 미분계수의 모양이랑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일단 2 곱해주고 곱하기 2까지 일단 만들어주면은 아까 왼쪽에서 배운 구조랑 비슷한 것 같아. 그치? 다만 이제 숫자가 들어갈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함수와 연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 까지 이해돼? 된 거 맞아? 자,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야. 잘 봐야 돼. 연속이라 했잖아. 그럼 이거 hx라는 함수의 특이점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절대값을 씌워갖고 꺾어놓은 지점이 좀 특이점인 것 같아. 아, 그래서 한번 예시 상황을 통해서 문제 조건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내가 만약에 fx라는 함수를 그렸어. 그래서 어떤 a라는 지점에서 x축과 만난다라고 한번만 가정을 할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점의 위치를 내가 b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이 함수가 fx라는 함수야. 됐어? 잘 봐봐. 그러면 이때 내가 만약에 이런 b라는 x는 b라는 지점을 찍어서 hb를 한 번만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 hb는요.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잘 봐봐. 절대값을 씌워놓은 함수가 b가 되는 순간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린다라는 조건을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 안쪽에 있는 게 그냥 뭘로 풀려? fx로 풀리지. 다시 x는 b 주변이야. 그럼 이때 fx의 부호가 뭐인 상태야? 양수인 상태야. 그럼 hx가 곧 뭘로 풀려? 플러스 fx로 풀리잖아. 그럼 또 이 플러스 fx로 풀린 상태에서 이 식을 적어보면 돼. 요거예요, 요거. 맞죠? 그럼 봐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여기 x자리에 지금 이렇게 b가 뿅뿅 하고 들어간 상태야. 그러면 x는 b라는 지점은 fx 입장에서 무슨 지점이야?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지. 그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었으니까 얘는 얼마로 잘 수렴할까? 야, 이거 미분 가능하면 요 극한이 얼마라고 했어? 똥강아지들아. f'b라고 했잖아. 이거 얼마로 수렴해? 2 곱하기 f'b로 수렴할 수 있다고. 그럼 극한이 이때는 존재하는겨. 맞아? 그럼 얘는 뭐가 아닌겨?
특이점이 아닌겨. 일단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이점을 관찰해야 되는데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아닌 임의의 점을 찍어갖고 관찰을 한다면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유일하게 누굴 관찰해야 된다? fx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상황을 관찰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왔어? 된 거 맞아? 봐. 이제 본격적으로 x는 a라는 이 지점을 관찰을 할 거야. 됐지? 여기서 관찰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따지려는 게 뭐냐면은 h 이거 왜 hp야? 미안. 내가 여기 있는 노란색 함수를 px라고 잡고 그냥 이 함수의 이름을 pb라 적을게. 이게 pb지. 적을게. 자, 위에 거 볼게. 위에 거 p라는 놈에다가 a를 대입한 거야. 잘 관찰해. p에다가 a 대입하면은 이번에 잘 봐봐. 극한 쓸 거야. 여기다 a 집어넣는 거야. 이 극한을 관찰하겠다고. 됐어? 잘 봐봐. 야, hx라는 함수 내가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 그림 그리면은 그냥 절대값 씌워갖고 꺾으면 되니까 이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함수가 hx라는 함수야. 이해했지? 했지? 잘 봐봐. 야, 첨점 중에서도 절대값에 의해 생긴 첨점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 어때?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부호가 정반대로 달라져. 완벽하게 반대로 꺾이지. 그러면 자, 이때 이 식 봐봐. 이거 A라는 지점이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야, 불가능한 지점이야? 불가능한 지점이지, hx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한은 무슨 극한이야? 대칭형 유사 미분계수라는 극한이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넘어와. 그 대칭형이 몇 배 했어? 2배 했지. 그러니까 얘는 뜻이 뭐야? hx라는 함수의 a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야. 이거라고. 이해했어? 조건이 뭔데?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얼마야? 0이야. 어라? 봐봐. 여기 A 찍었을 때 0이란 말이야. 나 지금 gx에 뭘 찾고 있어? 연속 조건 찾고 있어. 근데 분명히 연속 조건이라는 거는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연속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가 제일 중요해. 내가 A라는 지점에서 gx의 연속 조건을 따지고 싶어. 그럼 당연히 g의 A의 우극한과 GA의 좌극한과 GA라는 값이 같다라는 거를 이 특이점에 대해서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저런 B라는 지점에 대해서 즉 fx가 x축과 만나지 않는 점인 B라는 지점에 대해선 얘가 성립을 할까 안 할까 이거 고민해보자. 성립할까? 당연히 성립하는 것 같아. B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어디에 B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가냐? 여기 X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B보다 조금 큰 지점에서의 대칭형 미분계수야. 그런데 이 지점은 B보다 조금 크다 해도 미분이 가능하지. 맞아? 그러니까 얘 또한 얼마로 수렴을 해? 이 F'B로 수렴해. 너도 이 F'B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너도 이 F'B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이거 납득가? 아니 얘들아 집중 좀 해봐. 나 이런 fx가 x축과 만나지 않는 점 보겠다고. b야 b. b보다 조금 큰 지점, b보다 조금 작은 지점 둘 다 어떤 지점이야? fx 입장에서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야. 그 미분이 가능한 이 b보다 조금 큰 게 들어갔다고. 그럼 이 대칭형 유사 미분계수는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 대해서 뭐랑 똑같냐? f'b랑 똑같다 했잖아. 그럼 거기다 2배 때리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 이런데 이제 볼 필요 없구나. 까지 왔어? 됐어? 자 이제 봐. 자꾸 분필을 떨궈 먹어. 봐봐. 이번에 여기 볼 거야. A보다 조금 큰 게 여기 들어갔다라고 쳐봐. 여기 들어갔다라고 쳐봐. 어떨까? 이제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해. A보다 조금 큰 거. 그럼 생각을 해봐. 큰 데다 적어야겠다. 봐봐. A보다 조금 큰 지점이야. 조금 큰 지점에서의 우.
극한. 조금 큰 지점에서의 좌극한 이런 식이야. 맞지? 그러니까 F 안에 H라고 적을까? H 안에 A보다 조금 큰 놈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에서 H가 더해지고 H 안에 A보다 조금 작은 지점이 들어가서 여기에 또 H가 빠지고 이런 구조야. A보다 작은 게 왜 들어가? 크게 들어가야지. 나누기 2H 한 다음에 여기다가 H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봐. 딱 요 식이잖아. 이해돼? 되는 거 맞아? 맞아? 이거 이해해? 봐봐. 그럼 A보다 조금 큰 거에 우극한이니까 뭐 A보다 조금 크겠네 생각이 들어. 근데 A보다 조금 큰 거에다가 빼기 H를 하는데 H가 0보다 조금 커. 여기서 애들 헷갈리기 시작해. A보다 조금 큰 것보다 조금 작으니까 A인가? 이지랄해. 이걸 이제 누가 얘기했냐? 현우진 쌤이 얘기했어요. 극한상쇄라고. 욕을 오질나게 먹었죠.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더워. 근데 얘들아 들어봐. 지금 그러면 상황이 어떤 거냐면 gx의 연속성을 따지기 위해 gx의 극한을 구했는데 gx의 극한을 구하려다 보니까 극한의 극한을 취해야 돼. gx가 극한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또 이 x 자리에다가 극한을 집어넣어야 돼. 이게 좀 힘들단 말이야. 얘들아 두 개의 극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먼저 안에 있는 걸 처리하고 나중에 또 극한을 취하는 거야. 항상 순서를 지켜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거야. 얘는 이 극한은 그냥 뜻이 뭐야? 요약할게. 이거식 요약할게. f x 빼기 3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x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 이거야. 이게 첫 번째 극한을 정리한 결과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또 극한을 취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잘 봐봐. 이러는 거야. 자, 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해. fx의 절대값 씌운 거야.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지점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gx라는 함수가 뭐냐면은 a라는 점을 찍었어. 그러면 gx는 딱 이렇게 a가 딱 찍혔을 때 오케이. f의 a 빼기 3 곱하기 a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라고 gx가 땅 하고 결정나는 거야. 그러면 gx의 a에서의 우극한, 즉 이런 a에서의 gx의 a에서의 우극한을 만약에 구하겠다라고 치잖아?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좌우 미분계수의 합을 여기서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f의 a 빼기 3이라는 놈, 이것보다 살짝 큰 놈에서의 극한값에다가, 근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냥 f a 빼기 3일 거야. 여기다가 뭘 곱하라는 거야? a보다 큰 지점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야. 어때? 봐봐, 잘 봐봐. 이 a보다 살짝 큰 위치에서 a로 가는 과정 자체가 0보다 조금 큰 놈에서 0으로 점점 가는 게 아니라 매우 가파른 이 양수 기울기, 이 양수 기울기들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매우 큰 양수 형태에서 1로 오는 거야. 구조가 이해가 돼? 즉 무슨 말이냐면은 GA는 그냥 0이에요. 왜? 여기에서의 좌우 미분계수 합 얼마야? 0이라고. 근데 A보다 조금 큰 지점에서, 즉 GX의 우극한은 양수 이러다가 갑자기 빡 하고 0으로 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GX의 불연속이 맞다고. 요거 이해해? 표정이 되게 안 좋다 얘들아. 응? 요약하자면 fx가 첨점을 가질 때 이 극한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극한은 0이다. 근데 fx 절대값이 첨점을 갖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gx는 무조건 연속이야. 번호 매겨줄게. 첫 번째. 논리 전개야. fx가 0이 아닌 x에 대해 gx는 연속이야. 두 번째.
fx가 0인 x에서 절대값 fx가 첨점을 가져. 그럼 그때 gx의 함수값은 0이야. 좌우 미분계수 합이 0이기 때문에. px가 0이기 때문에. 내가 잡아놓은 px. 세 번째. fx가 0인 x를 알파라고 할게. 이 알파에서는 첨점을 갖는 x값이야. 그럼 이때 g 알파의 우극한과 g 알파와 g 알파의 좌극한이 같아야 문제 조건이 성립해. 이해해? 그런데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p 알파의 우극한과 p 알파의 알파와 p 알파의 좌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0이라는 거를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어. 근데 이 p 알파의 우극한, 그러니까 싹 다 얼마로 같아? 이거 이 둘이 싹 다 같아져야 되는데 p 알파의 우극한이라는 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무조건 얘가 뭐가 아니라고 했어? 0이 아니라 했지. 다시 얘가 0이 아니라 했잖아. 알파보다 오른쪽에서 구하면은 미분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니까 양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가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0이어야 돼? f의 알파 빼기 3이라는 게 0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된 거야. 그럼 뭐야? fx가 첨점을 가지면 f의 알파 빼기 3이 0이다. 이게 끝이야. 그럼 잘 봐봐.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 fx라는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 잘 봐. 이거 봐야 돼. 첨점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꺾으면 생기지. 그러면은 알파 a라는 지점에서 첨점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은 f의 a 빼기 3이 0이야. 0이어야 문제에서 말하는 gx가 연속이야. 그러니까 너보다 3칸 간 지점에서의 a 빼기 3이라는 게 0을 만족해줘야 돼. 잠깐만. 여기에서 근데 또 첨점이 생기지. 그럼 너보다 3칸 왼쪽에 있는 점이 또 그걸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또 3칸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여기 a 빼기 6이어야 돼. 근데 문제가 뭐야? 너는 누가 해결할 거야? 너보다 왼쪽에 3칸 가 있는 지점이 또 0 돼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없어. 무수히 반복될 거야.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니들이 느껴야 되는 게 있어. fx가 x축과 첨점을 가져. 그보다 왼쪽에 있는 게 해결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지점이 또 0이니까 또 그 놈을 또 왼쪽에 있는 3칸 넘어가는 놈이 또 해결해야 되고. 이 무수히 반복되는 고리를 끊으려면은 누가 필요해? x축과 만남에도 불구하고 첨점이 안 생기는 점이 필요해. 그게 접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만약 fx가 이렇게 x축과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보자. 접점 얘기했으니까. 너는 뭐가 아니야? 첨점이 아니야. 너보다 3칸 왼쪽에 점이 필요가 없어. 하지만 누구는 필요해? 너는 필요해. 3칸 왼쪽에 x축과 안 만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그래프를 상상해야 돼? 접하는 그래프인데 너보다 3칸 왼쪽에 있는 점이 해결해주는 그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지점이 A가 되고 여기가 A 빼기 3이 되어서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접점이 필요하다고. 너는 왼쪽에 있는 점 필요가 없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함수가 fx가 되어줘야 한다. 이 뜻이야. 됐어요? 됐지? 자, 마지막이야. 잘 봐봐. 그래서 나 조건으로 이제 넘어갈 거야. 그러면 gx라는 함수에서 fx가 일단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 빼기 3, 여기가 a, 얘가 fx라는 그래프인데 gx가 0 된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3칸 밀어넣은 함수가 0 되는 거랑 너의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 밀어넣은 함수를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 접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로 바뀌냐? a 더하기 3으로 바뀔 거야. 맞아? 그럼 일단 gx가 0 되는 x값은 얘랑 얘가 확보야.
얘가 fx 빼기 3이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누구한테 나와야 돼? 여기에서 나와야 되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자꾸 절대값 때문에 첨점만 눈여겨보는데 저 식은 어떨 수도 있어? 첨점이 아닌 지점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식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 원래 fx란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근데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었다면 좌우 미분계수의 합은 당연히 얼마야? 0일 거야. 따라와. 그러니까 봐봐. fx 꺾어. 이거 fx 꺾을 거야. fx 꺾은 그래프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꺾어갖고 뿅 하고 생길 거야. 그러면은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 0 되는 지점이 a라는 게 일단 보이지. 근데 a는 내가 아까 이미 셌지. 그러니까 얘는 걸러. 거르고 자 다시 한번 fx의 원래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도 얘가 0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 fx가 0 되는 지점 어디 있어? fx 미분계수가 여기 fx 미분계수 0 되지. 그리고 어디도 0 돼. 여기도 0 되지. 이게 얼마야? a 빼기 2지. 비율관계. 그럼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게요. 맞아? 다시 한번 fx의 첨점 0 되는 거 맞음. fx의 원래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 0 되는 거 맞음. 즉 px가 0이 되는 게 맞음. 그리고 f의 x 빼기 3이 0 되는 지점 이렇게 두 개까지 해서 답 낼 수 있다고. 계산해 볼게. 자, 요거 더해. 얼마 나오냐? 4a에 마이너스 2 튀어나오지. 너가 얼마라고? 7이라고. 어? 계산이 뭔가 이상해. a 빼기 왜 2야? a 빼기 1이지? 값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 값이 얼마 나와요? 2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너가 1, 너가 2, 너가 5 이렇게 튀어나와. 그럼 fx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에서 뚫는 그래프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씩 세우면 끝이에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이걸 틀린 혹은 힘들어한 이유는 뭐다? 극한의 극한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 안에 있는 극한을 먼저 정리하고 바깥의 극한을 나중에 취한다. 이거야. 안에 있는 극한을 정리한 결과가 뭐야?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다 라고 정리한 거야. 의 또 극한을 취하려면은 점을 옮긴 채로 극한을 취하는 구조야. 알겠어? 넘어갑시다. 일단 18번 갑시다.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이 문제 평가원에서 처음 나온 주제예요. 교육청에서는 매번 나왔었는데 평가원에서는 처음 나온 주제고, 평가원에서 뭐가 처음 나왔냐면은 그 예전에 교육청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봐봐. fx라는 함수가 있어. 얘를 막 적당히 잘라가지고 불연속 그래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자르고 막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자르고 이런 그래프를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불연속적인 그래프, 이 불연속 지점들에 대해서 뭐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점 특이한 게 있는데 뭐가 특이하냐면은 너라는 정점을 찍고 오른쪽 점을 찍어갖고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식으로 미분계수를 계산하면은 미분계수가 잘 계산돼. 근데 너 정점을 찍고 왼쪽에 있는 점을 땡겨가면서 계산을 하면은 좌미분계수가 발산을 해.
그러니까 이 점은 미분계수가 존재하진 않지만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는 지점이야. 라는 주제가 교육청에는 몇 번이 나왔는데 평가원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 처음이야 이게. 자, 그럼 정리할게. 제목을 좌우미분계수 단독 수렴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예를 들어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약에 fx의 x는 a에서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은 뭐가 존재하는 거야? 좌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하적으로 접근해보면 편리해. 왼쪽 점을 찍고 이 정점 연결해서 평균 변화를 만든 다음에 이 왼쪽 점을 점점점 이 점에 가깝게 붙여. 그럼 이때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수렴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면 돼. 동의하지? 그래서 얘는 좌미계가 존재해. 하지만 뭐는 없어? 우미분계수는 없어. 우미분계수가 왜 없냐? 이것도 해보면 돼. 오른쪽 점을 찍어. 기울기를 만들어. 이 점을 색칠된 점에 가깝게 붙여. 지금 우미분계수가 어디를 향해서 발산하지? 음의 무한대를 향해서 발산을 해. 그래서 얘는 우미분계수가 음의 무한대를 향해서 발산을 해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야겠죠? 자, 이번에 왼쪽이 빵꾸 뚫려 있고 오른쪽이 색칠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은 얘는 반대로 뭐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좌미분계수가 발산하겠죠.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기울기가 수렴해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좌미분계수를 따져보면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가 어떤 형태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좌미계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됐지? 간다.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최근 기출이야. f'0이 6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gx라는 함수가 fx 플러스 k 그리고 마이너스 fx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바깥 영역, 얘는 안쪽 영역 나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가조건이 이거 무슨 말이야? gx라는 함수는 우미분계수가 다 존재할 수밖에 없대. 스바 이거 뭐야? 불연속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미계가 존재함과 동시에 항상 0 이하여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돼. 됐어? 그런데 얘들아 제발 부탁이 있어. 이때 제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걸 딱 보잖아? 그럼 니네 머릿속에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져? 불연속점에 맞춰져.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 딱 하고 포커스가 맞춰지지. 여기 관찰 잘해야겠구나 맞춰지지. 그런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특이점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생각도 반드시 나누어서 해야 돼. 의식하세요. 이게 뭔 말이야? 야, 미분이 만약에 gx가 가능한 지점이었어. 그럼 우미계건 좌미계건 나발이건 뭐야 그냥 미분계수지. 이 새끼 뭐야? 증가할 수가 없는 그래프야. 까지도 나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뭐가 품어져 있다? 무조건 감소한다라는 게 품어져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못하면은 니네 이거 문제 풀 때 생각보다 힘들 거야. 감소함수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겠어? 나조건. 자,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 교점이 2개인 t 최대가 13이래. 그럼 일단 뭐 해야겠어? 그림 그려야겠네. 그래서 일단 가조건부터 잘 처리하자.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봐봐. 어찌됐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과 1이라는 지점 기준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어.
맞지? 여기가 f의 x 플러스 k였다가 마이너스 fx가 됐다가 f의 x 플러스 k가 돼야 돼. 싹 다 뭐? 감소. 계형 끝난 거 보여? gx 뭐라고? 감소라고. 야, 어떤 f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 평이동을 해. 증감이 바뀌어? 안 바뀌어. 증감이 유지돼. 얘도 증감이 유지되고. 그런데 마이너스 fx라는 요 연산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 뒤집히면서 증감이 바뀌지. fx 계형 끝난 거 보이냐고. 그럼 f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어땠던 거야? 마이보다 작을 때 어땠던 거야? 어땠던 거야? 이거 우미계가 항상 0 이하라며. 그러니까 항상 어땠던 거냐고 이때. 감소했던 거 아니야? 0 이하 맞지? 네. 아, 나 지금 식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때 fx가 뭐 했고? 증가했고. 이때 fx가 감소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아? 되는 거 맞니?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와야 돼? 쭉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fx야. 그럼 끝났어요. 보세요. 이거 갖다가 g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잘 봐봐. 여기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그냥 뒤집으세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뒤집을게요. 뭐 어떻게든 뒤집히겠죠? 색칠이 되고요. 닫힌 구간이야. 색칠이 될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거야. 맞아? 맞아? 이제 이 바깥쪽 신경 써야지. 바깥쪽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너를 위아래로 올려가지고 맞춰갖고 그리면 돼. 다만 연결된다라는 보장이 없어. 까지 납득 가? 이해 되니? 되니? 잘 들어. 반드시 연결돼야 될 때가 한 군데가 있어. 어디? 여기. 왜? 내가 이제부터는 특이점에 대한 관찰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 있지? 여기 우미계 왼쪽 그래프가 어떻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이 지점 있지?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부호 반대로 바꾼 거. 얘가 g의 a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미분계수야. 잘 존재해. 그런데 이 지점을 정점으로 찍고 너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을 땡겨가지고 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생겨먹었다라고 해봐. 그럼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연결돼야 돼. 아, 여기 연결되는 거가 보장된 거야. 그러니까 우미계의 존재성 때문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 누구? 우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 x는 1에서. 까지 이해돼? 그럼 잘 들어봐. 이때 왼쪽 그래프 못 그리니? 아니, 그릴 수 있어. 왜? 이 둘은 어떤 이동을 거쳤어? 같은 이동을 거쳤어. 그러면 이 모양을 여기 갖다 붙였다는 이야기는 이 그래프의 일부였다는 얘기지. 여기 무조건 끊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선에 연상했을 때 이 왼쪽에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구멍 뚫리면서 그려지는 거야. 다시 한번 노란색 그래프는 같은 평행 이동을 거쳤다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보다 너가 더 낮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랑은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불연속이야. 이해했어? 불연속 함수에 대한 좌우 미분계수 단독으로서의 존재성을 물은 문제가 처음이에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나는 아마도 너네 수능 때는 적어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이 셋 중에 하나는 낼 것 같아. 똑같은 주제로. 알아야 돼. 평가원이 보통 새로운 주제 던지면은 한 두세 번은 울고 먹거든?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봐. 이거 교육청에도 많이 나왔고. 자, 이거 이러면 문제 끝이야. 자, y는 13이라는 선이 있지. 어디야? 여기지.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우리 똑똑하게 풀자. 똑똑하게 풀자. 이거 누구야? 마이너스 fx야. 마이너스 fx의 뒤집어진 극대값이 13이야. 그럼 뒤집기 전에 원래 있던 fx라는 함수 있지? 의 누가 얼마였을까? 극소가 마이너스 13이야. 너를 접어서 13이 됐기 때문에 접기 전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3일 거라고. 이해하세요? 된 거 맞아? 야, 이거 얼마야? 2지. 비율관계. fx식 나왔잖아. fx식 어떻게 세요? 자, 문제 읽어봐. 최고치 한계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 미지수 잡아. 하고 여기다가 얼마 쓰면 돼? 마이너스 13 쓰면 되지 않아? 이해해? 아니 여기 인호 쓸 때 마이너스 13 나와야 되잖아. 조건 하나 더 있지. f' 0 6이다. 대입하세요. f' 0 계산하시면은 2a에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a.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a 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튀어나오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 그래서 fx에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뿅 하고 집어넣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k 플러스 f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했지. 야 k가 뭐 어딨어? 평행 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 요가 k지. 너의 붙일 때까지 이동시켜야 됩니다로 구했지. 그러니까 1 집어넣는 값이 얘랑 같다라고 하면 끝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어. 가운데 있는 함수가 누구? 마이너스 f1이지. 그러니까 k 값 뭐야? 마이너스 2분의 k야. 2분의 f1이야. 응? 마이너스 2f1이야. 그러면 자 여기다가 f1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f1 값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2배에 4배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3 요거죠.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5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 하시면은 k 값이 10 나옵니다. 그리고 f 2분의 1의 값을 또 구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또 집어넣으시면은 4분의 9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1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2 지워져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4분의 27이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4분의 27 빼기 52가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25라는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4분의 15가 답일 거예요. 근데 너네 아마 이랬을 거야. fx 플러스 k 이거 그러면은 색칠이 되고 하니까 일단 먼저 계산부터 이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처음 킬러 문제를 풀 때 좁은 시야에서 넓은 시야로 확장해 나가겠다 하지 마.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좁혀야 돼. 그게 훨씬 편해. 그래서 나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은 어차피 증감이 안 바뀌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감소함수다라는 이거 아마 놓쳤을 가능성이 커요. 감소함수라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우미계고 점이계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미분계수랑 똑같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이라는 조건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무조건 감소하게 그려야 한다. 그런데 너는 증감을 못 바꾸니까 원래부터 감소했었을 거다. 여기는 증가했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순간 fx의 극대극소 발생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로 고정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이러면은 큰 틀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20번입니다. 요게 예비시행 문제예요. 아 나 이거 보고 얘가 나 조건이 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문제가 좀 괜찮나 봤더니 졸라 쉬워요. 쉽지 않아? 너는 나중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든 뭘 하든 이제 애들이 고3 되면은 내가 맨날 말했잖아. 그 방구석 평가원장이 돼서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강사의 어떤 수학 실력을 평가하고 좋아. 뭐 니네가 선택하는 거지. 근데 내가 바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빠른 풀이가 좋은 풀이는 아니야. 이걸 제발 인지해. 난 더럽게 풀었어. 저 선생님 깔끔하게 풀어. 그 비교를 해. 상상을 해봐. 내가 과연 시험장에 가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남은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해서 저런 풀이에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근데 니네 수능 성적이 만약에 5등급이야. 그러면 학생이 잘못된 거야. 근데 내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초까지는 끊겨. 근데 뭔가 약간 킬러 문제를 풀 때 전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난 도저히 저렇게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니네 방식대로 해. 그게 맞아. 수능 때는 얘들아 생각해봐. 수능 시험장 딱 갔어. 야, 국어 글이 와닿을 것 같아? 문학 작품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 사실 원래 문학 같은 거 잘 풀려면은 진짜 화자의 입장과 진짜 그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거든? 아니 그게 맞아 원래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수능 시험장에 어떻게 이렇게 감성에 젖을 수 있니? 그 봐봐. 그 필적 확인란 보고 눈물을 훔쳤다 막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거 다 난 개소리라고 생각해. 이게 말이 안 돼. 시험장 딱 들어가잖아? 시험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뭐야 하고 국어가 끝나. 나 국어 시험 봤을 때 글 읽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난 다 맞은 줄 알았어요. 왠 줄 알아? 무조건 국어 시험 끝나면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자라고 연습했어. 근데 진짜 다 맞은 줄 알았어. 근데 역대급으로 제일 못 봤어. 수능 때 국어를. 여튼 수학 나 살면서 한 번도 1번부터 20번까지 막힌 적이 없었어. 왜냐면 우리 때 1번부터 20번이 쉬웠거든. 니네 때보다 쉬웠어. 근데 수능 시험장에 갔는데 17, 18, 19, 20을 다 모르겠는 거야. 수학 문제를. 다 안 풀려. 심지어 통계 문제는 안 풀려. 와마 어떡해?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 근데 이럴 수 있다라고 미리 생각해서 갔어. 그래서 그때 그냥 자꾸 나를 다독였어. 아니야 나는 빡대가리가 아니야. 시험이 어렵겠지. 내가 이렇게 못 푸는 거면 다른 애도 똑같겠지. 이러고서는 21번을 푸는데 21번이 원래 킬러거든? 21번은 또 풀리더라고. 뚝뚝뚝 넘어갔어. 29번을 봤어. 30번을 봤더니 생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이건 버리자. 29번 이것도 풀렸어. 이걸 두 개를 풀고 이걸 푸는 초특급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때 봤더니 1이었던 거를 -1로 또 잘못 보고 뭐 7이었던 거를 17로 또 잘못 보고 막 이런 짓거리를 막 했더라고. 하나하나 또 푸니까 또 풀려. 이랬었어. 이게 멘탈 나가면 끝이야 여기서. 근데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수학 문제 풀었던 생각을 해보면 되게 거창하게 와 이거는 무조건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인 것 같아 이러면서 풀었던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지하철에 사람 졸라 많은데 거기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가고 문제 푸는 느낌이야. 야 문제한테 조련당하는 느낌. 그리고 뭔가 절대로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이건 아니겠지만 답은 나오는 느낌. 항상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실전 때 문제 풀 때.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험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어떻게 출제 의도를 생각해? 어떤 미친놈이. 내 인생이 걸려있는 시험인데 그딴 게 뭔 상관이야.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수학뿐만이 아니야. 어떤 과목도 상관없이 특히 국어. 난 국어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강사들별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잖아. 구조독해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구조도를 그려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딴 게 어딨냐 그냥 풀러라고 하고 누구는 밑줄 그으면은 선입견이 생긴다 그래서 밑줄 긋지 말라 그러고 누구는 밑줄 그으면서 접속사랑 이런 것들 분리하면서 문제를 풀라라고 하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목적은 하나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야. 그러면 여기 본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내가 시험 때 저걸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럼 니는 좋은 수업이 아니야. 알겠어? 들었을 때 편리한 수업을 듣지 말고 시험장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업을 들어. 그게 맞아.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자, 20번이야. 자, K가 양수일 때 fx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gx가 fx를 뭐 이동시켰대요.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hx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hx의 조건이 첫 번째는 연속이라고 했고요. hx의 조건 중 두 번째는요. 이거 좀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일단 써볼게. 절대값 x 마이너스 k에다가 hx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gx 마이너스 gk라는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놈이래. 이건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없니? 우리 기출문제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fx라는 요 놈은 3차 함수야. 여기 있는 gx라는 놈은 연속 함수야. 라고 나왔던 평가원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 요 문제?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두 가지야. 뭐 해야 돼? gx라는 연속함수를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gx라는 연속함수를 만약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fx가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류해야 돼. 만약에 fx가 0인 x를 알파라고 세팅한다면 이때 너가 0 되는 순간에도 너는 어때야 돼? 성립해야 돼, 이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때는 gx에 그냥 알파 넣은 형태로 쓸 수밖에 없어. g 알파야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fx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라고 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눗셈을 해서 식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fx분의 x에 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우리가 gx를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기본 태도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이런 구조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fx가 0이 아닐 때 이 분수꼴에 대입된 값 자체가 극한값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너는 구조 자체가 어떤 거야? 항상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인 거야. 그럼 이때는 뭘 건드릴 필요가 없어. gx의 연속 조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걸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0 되는 x는 알파라는 지점에서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x를 알파로 보낼 때 극한은 너에서 계산할 거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여기서 계산할 거고 그래서 너의 극한과 너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맞아? 구조화 시킨 거야. 이 문제도 똑같아. h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hx에 뭘 해야 돼? 케이스를 분류할 필요가 있겠구나. 절대값 x가 k일 때와 아닐 때를 기준으로 분류하자. 그래서 만약 절대값 x가 k가 아니라 한다면 이때는 마음 놓고 절대값 x 빼기 k 분의 절대값 gx 마이너스 gk라고 작성할 수 있고 만약에 절대값 x가 k가 되는 순간이라 한다면 이때는 너가 0 되고 잠깐만 여기서 하나 느껴야 되는 게 있어. 여기 절대값 x가 k가 돼. 그러면은 이 뜻 자체가 x가 뿔마 k라는 거잖아. 그럼 k가 들어갔을 때는 0은 0이니까 h가 뭐가 될지 몰라. 근데 x 자리에 마이너스 k가 들어갔을 때 너가 0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도 0이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가 0이라는 보장이 없어 문제에. 이게 조건인 거지. 이해돼? 다시 한번. 얘는 x가 k일 때와 x가 마이너스 k일 때로 분류되는데 항등식이기 때문에 너가 0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왜? hx는 연속이기 때문에 너에다가 k 또는 마이너스 k를 대입한 놈이 어떨 수가 없어. 발산할 수가 없어. 함수값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너 0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g의 마이너스 k와 g의 k라는 값이 양수 k에 대해서 같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따라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때는 뭐라고 작성을 해야 되냐. h, k 혹은 h 마이너스 k라고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해된 거 맞아? 잘 봐, 이때.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아닐 때와 맞을 때를 구분지었지. 그런데 이것만 갖다가 hx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 못한다 했어. 뭐라고 했어 내가? hx의 연속성은 특이점에서의 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럼 특이점 중 일단 첫 번째로 x는 k에서의 극한과
k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러니까 x는 k를 관찰하겠다로 가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k로 갈 때 hx라는 놈의 극한을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k가 양수란 조건을 야무지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 뭘로 풀려? 양수로 풀려. 그러니까 x-k분의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가 아쉽지? 저 절대값이 안에 합쳐져 있지 않고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심해. 이거 안쪽에 합쳐져 있는 형태야. 맞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극한이 뭘로 존재해야 돼? h에 k 대입한 함수값으로 존재해야 돼. 연속 조건에 의해서. 맞아? 맞아? 그러면 뭐랑 같아야 돼?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아야 되지. 인정해? 잘 봐 이때. 이거 분자의 부호를 해결을 해야 문제가 풀리잖아. 분자의 부호 해결을 어떻게 해? gx가 gk라는 상수 함수랑 만날 때 뚫고 올라가는지 뚫고 내려가는지 접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y는 gk라는 직선이 있어.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 난 지금 k를 보고 싶어 여기. 이런 그림이라면 분자의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결정나지 않냐고. 이때 만약에 리미트 x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땐 gx 빼기 gk의 절대값이 어떻게 풀려야 돼? k보다 조금 큰 지점에선 gx의 함수값이 더 크지. 그러니까 너 부호 뭘로 풀어? 플러스로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때는 x-k 이렇게 풀면 된다고. 헉, 이거 뭐야? 우미분계수로 의미가 바뀌었어. 보여? 그러면은 마찬가지. 만약에 주어진 그림에서 x가 k의 좌극한으로 간다면은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풀어야 돼. k보다 왼쪽일 때 gx가 더 작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은 채로 gx-gk 하시고 x 빼기 k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g 프라임 k의 좌미분계수. 됐어? 여기서 하나. gx는 무슨 함수? gx 무슨 함수? 나와 있잖아. 4차 함수야. 이거 4차야. 미분 가능 함수야. 그러면 우미계랑 좌미계랑 같겠냐 다르겠냐? 같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결론이 뭐야? G 프라임 우미계 좌미계 같아야 돼. 얼마로? 0으로. 너 둘이 같으려면 더했을 때 0. 각각이 0이어야지. 즉 G 프라임 K가 0이어야 돼. 뭐야? 무슨이야? 그러니까 GX가 GK를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그래프였으면 안 돼. 접해야 돼. 잠깐만. GK가 어디서? GX가 K에서 접했다고. 요 선이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양수 K에 대해서 Y축에 대해 접은 지점에서의 높낮이가 똑같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번엔 또 무슨 짓거리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요 새끼를 뭘로 바꿀 수 있어? G-K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내가 얘를 G의 마이너스 K로 바꾼 채로 아까랑 똑같은 짓거리 할 수 있지. 어딜로 극한 보내면서 마이너스 K의 우극한, 마이너스 K의 좌극한 보내면서 똑같은 짓거리 할 수 있지. 그럼 자 요약하면 이런 거야. GX는 X는 K에서 Y는 GK와 접한다. 요 결론이 여기서 났던 결론. 두 번째 결론은 뭐야? GK와 G-K가 똑같으니 이 자리를 교체한다면 GX라는 함수는 X는 마이너스 K에서 Y는 G-K와 접한다 라는 결론까지 나와. 이해해? 이해해? 그런데 GK라는 놈과 G-K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같은 직선에서 마이너스 K와 K라는 접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Y는 GK라는 직선
혹은 g 마이너스 k라는 직선과 어디에서? 마이너스 k라는 점과 k라는 점에서 접하는 함수가 gx였다고. 따라와. 그럼 어떻게 접해야 돼? 저 모양새면 이렇게 접하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건 누구야? f의 x 빼기 a, 즉 이동시킨 놈.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를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였는데 얘를 이동시킨 놈이 너였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접점의 위치 자체가 y축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y축은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위로 볼록한 지점이 이 지점에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을 어디로 바꾸는 이동이었던 거야? 0으로 바꾸는 이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1에 대응됐던 x값을 0으로 옮기는 이동이었다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고 결론 나고요. 자, 문제에서 k의 제곱의 값, 20k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이것도 어렵지 않지. 이거 k값 구해보자. 봐봐. 내가 이렇게 접선을 만약에 그었다라고 치면은 원래 1, 2, 0 이거였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1이야. 비율 관계에 의해서 k값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k값이 루트 2분의 1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20에 2분의 1 곱한 걸 더해서 답을 구하라고 쓰셔야 돼요. 내가 장담하는데 내 풀이랑 니네 풀이가 다를 거야. 내가 너네 풀을 맞춰볼게. GK랑 G-K가 같다고? 어머나 이 새끼 이거 GX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풀었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고. 제발 부탁이야. GK랑 G-K가 같은 거랑 GX랑 G-X가 같은 건 다른 표현이야. 우연히 어떨 수 있어. Y축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의 함수값이 똑같았을 수 있어. 근데 나한테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선생님 근데 애초에 fx라는 함수가 원래 선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동시켜갖고 우연히 y축에 대해 같은 지점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증명 안 됐잖아. 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거 보고 어떻게 gx의 y축 대칭 성질을 이야기해. 불가능해. 이렇게 풀어야 맞는 거야.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요거 G-K로 바꾸면 돼. 그리고 나서 X를 -K로 극한 보내. 그럼 이 과정이랑 완전 똑같아. 요거 납득하? 아니야 얘라 봐봐. 한 번만 써줄게. 몇 시냐? 아직 시간 있어. 봐봐. 요식 있지? 이거 X를 만약에 -K로 극한 보낸다라고 쳐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봐. 절대값 gx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k 하고 절대값 닫고 분자야. 그리고 분모가 어떻게 풀릴지도 결정나. 왜냐면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로 풀려야 돼. k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풀려. 이놈에다가 x를 -k로 극한에 보내는 거야. 그래 아까랑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야. 만약 gx의 모양이 이랬더라면 -k에서 뚫고 올라갔더라면 너의 부호가 어떻게 풀릴까 하다 보면은 또 -k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돼? 왜냐면 이거 분자가 뭘 만족하고 있어? 미분계수의 정이 만족하는 형태지. x에서 -k를 뺐다라고 생각하면 미분계수 정이 만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같다고요. 이걸 해봐야 알아요?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됐니? 17번을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17번은 내가 여기 있는 시험지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 해설 다 있거든? 근데 내가 17번은 해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거 만약에 없으면 내가 이건 무조건 찍을게. 이건 무조건 봐야 돼. 이거 졸라 중요하니까 꼭 봐야 돼. 알겠지? 자, 마무리 짓고요. 야, 이게 방학 때 사실 수원수투 기출정리를 수업 8번 만에 다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해. 근데 내가 최대한 요약해서 보려고 빨리빨리 하는 건데 부족한 거 꼭 영상 봐줘. 1.5배속, 2배속 하더라도 봐줘. 알았지?